산길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 직전 나뭇잎이 다 떨어진 산. 앙상한 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소리가 사람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 남자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35, 마른 몸에 핏기 없는 얼굴, 등에는 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지게 위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 73, 백발이 바람에 흩날렸고 주름진 두 손이 지게 끈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버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아들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이 땅 위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목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게는 가져가거라. 아들이 그제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도 쓸 테니. 여러분, 이 한마디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도 늙으면 내 아들이 이 지게에 너를 지고 이 산을 올라올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른 낙엽 위에 무릎이 닿았고 그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이 아들이 이 뒤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리려면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마을이 왜 노인을 산에 버리게 되었는지부터. 조선,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 이름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앙골이라 불렀습니다. 산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 앙골. 집이 25채, 논이 조금, 밭이 조금. 그 논밭에서 나는 것으로 25가구가 먹고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박만수, 35, 농사꾼, 아내 금이와 아들 도리, 그리고 아버지 박치문. 넷이서 사는 집이었습니다. 만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논에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고 얼굴이 검게 탔지만 웃을 때 눈이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치무는 73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걸을 때 지팡이가 필요했고 눈이 침침해서 사람 얼굴을 가까이서 봐야 알아봤습니다. 이가 다 빠져서 죽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무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목수일을 했거든요.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마을에서 제일이었습니다. 지게, 쟁기, 물레방아. 치문의 손을 거치면 무엇이든 튼튼해졌습니다. 만수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요. 만수가 15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치문이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아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밤에 아들이 열이 나면 업고 뛰었습니다. 만수가 20에 결혼을 했을 때 치문이 한 일이 있습니다. 3달 동안 밤을 새워 장롱을 만들었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장롱. 조각 하나 없이 깔끔하지만 서랍을 열면 나무 향이 풍기는 장롱. 치문이 만수에게 그 장롱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아비가 줄 수 있는 전부다. 만수가 그 장롱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깊었습니다. 그런데 정이 깊은 아들이 왜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갔느냐? 흉년이었습니다. 3년 연속 흉년. 첫 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이 갈라졌고 벼가 타들어갔습니다. 수확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해에 홍수가 왔습니다. 여름 장마가 한 달을 넘겼고 골짜기에 물이 넘쳐 논을 덮쳤습니다. 가뭄 뒤에 홍수, 하늘이 돕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수확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 해, 봄부터 벌레가 들었습니다. 모를 심어도 벌레가 갉아먹었고 밭에 씨를 뿌려도 싹이 올라오면 벌레가 먹었습니다. 마을의 비축한 곡식이 바닥났습니다. 여러분, 3년 연속 흉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앙골 마을에서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은 최신의 막내 아이였습니다. 3살, 먹을 것이 없어서 풀죽으로 버티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김씨네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77, 며느리가 드리는 죽도 나는 됐다. 애들 줘라 하고 거부하다가 어느 저녁에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는 공포. 그때 마을 이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장 송노인, 68.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목소리가 굵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가뭄 때도 홍수 때도 이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든 넘겼으니까요. 송노인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봄을 못 넘긴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은 곡식으로 봄까지 버티려면 식구를 줄여야 한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식구를 줄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송노인이 말했습니다. 70이 넘은 어르신들은 산으로 모시자. 여러분, 산으로 모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버리자는 겁니다. 마을 회관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곡식이 없으니까요. 어린아이와 노인이 같은 죽을 나눠 먹으면 둘 다 죽습니다. 하나를 살리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인간의 가장 잔인한 산수. 여러분, 이 결정이 맞는 거냐고요? 모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없는 것이 굶주림이더랬지요. 문제는 박만수였습니다. 만수의 아버지 치문이 73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 중 한 명. 마을회관에서 돌아온 만수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 금이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자가 이를 악물고 우는 소리. 소리를 죽여서 우는, 그래서 더 처절한 소리. 금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편 치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치문이 그날 밤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맑았습니다. 흉년의 하늘은 왜 이렇게 맑은지. 치문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로. 만수야, 괜찮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 송노인.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 마을의 산에 버리기라는 결정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만수에게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정한 기한은 보름. 보름 안에 70 넘은 노인을 산에 모셔야 했습니다. 모시지 않으면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 마을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년의 한겨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아내와 6살 아들 도리까지 셋이서 길바닥에 나앉는 겁니다. 아버지 한 사람을 살리려다 넷이 죽는 겁니다.
만수는 보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이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밭에 나가 쩍쩍 갈라진 땅을 뒤집었습니다. 나올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호미를 쥔 손을 멈추면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에는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도리가 새근새근 잠든 숨소리를 들으며 만수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의 나무결이 아버지의 주름처럼 보였습니다. 아내 금이가 어느 날 밤 잠든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만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마을에서 뭐라 했는지. 침묵.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따를게요. 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르겠다는 말 안에 제발 아버님을 보내지 마세요라는 말이 숨어 있다는 걸 만수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이도 알았습니다. 안 보내면 가족이 쫓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오간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사랑인지 체념인지는 본인도 모르는 거지요. 한편 치무는 달랐습니다. 치무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마루에 나와 해를 보았고 점심에는 도리와 놀아주었습니다. 도리에게 나무로 작은 장난감을 깎아주었습니다. 말 모양, 새 모양, 칼질이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도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누구 줄 거야? 치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거지. 다 내 거야. 여러분, 치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산에 갈 거라는 걸. 그리고 가기 전에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치문이 낮에 도리와 놀아주는 것 외에 밤마다 뒷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이가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봤습니다. 뒷마당에서 치문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고 맞추고 끈을 묶고. 금이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 밤에 뭘 하세요? 치문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가 자거라. 금이가 방으로 돌아갔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 깎는 소리가 한참 더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규칙적이고 느린 늙은 손의 소리. 치문이 무엇을 만들고 있었는지 이것은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만수는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보름이 다 되어갔습니다. 마을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신의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고 산으로 갔습니다. 최신의 둘째가 어머니를 업고 갔습니다. 김신혜는 할머니가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습니다. 가족이 말려도 내가 내 발로 간다며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입구에서 산길로 이어지는 오솔길. 하루에 한두 명씩 늙은 부모를 업거나 부축하거나 지게에 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견딜 수 없으니까 입을 꽉 다물고 걸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면서도 무언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리도 그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도리가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도 산에 가? 만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안 가. 만수가 이렇게 답했지만 보름째 되는 날이 내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이장 송노인이 만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송노인이 마당에 서서 만수를 불렀습니다. 만수가 나왔습니다. 송노인이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틀림없이 단호하게. 만수야,
내일이 마지막이다. 내 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면 내 가족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그건 너도 알고 있지?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노인이 돌아서다가 멈추더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이게 다 살자고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 다 살자고 하는 일, 이 말이 맞는 겁니까? 누군가를 죽여야 다 사는 겁니까? 하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거더랬지요. 만수는 그 밤 아버지 치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문고리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치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야, 들어오너라. 만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치문이 방 안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흰 저고리. 죽은 아내, 만수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어준 옷이었습니다. 치문이 말했습니다. 내일 가자. 만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문이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그러나 눈 많은 맑은 웃음. 이 아비가 내 짐이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짐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살아있으면 아들이 쫓겨나고 며느리가 쫓겨나고 손자가 굶는다. 그래서 스스로 짐이 되지 않겠다고 흰 옷을 입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 만수는 지게를 졌습니다. 치문이 그 지게 위에 앉았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만수가 산을 오르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치문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게 위에서 고개를 돌려 점점 작아지는 마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6살짜리 도리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깎아준 나무말을 손에 쥐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금이가 도리의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금이의 눈이 붉었습니다. 치문이 도리를 바라보며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입모양만의 말. 잘 자라. 그때 치문이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노인이 산에 오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산 중턱, 바위 옆 평평한 터, 만수가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치문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프닝에서 보셨던 장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불었고 치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지게는 가져가거라. 내 아들도 쓸 테니. 이 한마디, 만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낙엽 위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 벌어지는 일은 이 산 위에서 내려가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아버지를 두고 내려갈 것인가, 데리고 내려갈 것인가. 이 선택의 결과가 만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치문이 밤마다 뒷마당에서 몰래 만들던 그것에서 비롯됩니다. 만수가 아버지를 산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두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게는 가져가거라 했을 때 만수의 무릎이 꺾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지게를 들었습니다. 빈 지게를.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왜? 도리 때문이었습니다. 6살짜리 아들. 이 아이를 굶겨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 금이를 길바닥에 내앉힐 수는 없었습니다. 만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들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욕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선택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수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빈 지게를 진 모습을 본 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뛰어나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만수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도리를 안았습니다. 꽉! 도리가 숨이 막힐 정도로 할아버지는 산에서 좀 쉬고 오신다. 이 거짓말이 만수의 입에서 나왔을 때 만수의 안에서 무엇인가가 부서졌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찔린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이건 찔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양심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산 중턱 바위 옆에 앉아있는 치문, 흰 저고리를 입고 웃고 있는 얼굴, 지게는 가져가거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때 만수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뒷마당, 치문이 밤마다 무엇인가를 만들던 그 자리, 거기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만수가 다가가서 거적을 들쳤습니다. 지게였습니다. 새지게, 치문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뒷마당에서 나무를 깎고 맞추고 끈을 묶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게는 보통 지게가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작았습니다. 어른이 지기에는 작고 아이가 지기에는 맞는 크기, 6살짜리 아이의 등에 맞는 크기, 도리 것이었습니다.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게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지게의 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한 순간 만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치문이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도리가 자라면 이 지게로 만수를 질 겁니다. 만수가 늙으면 도리가 이 지게에 아버지를 싣고 산을 오를 겁니다. 치문이 만든 이 지게는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손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지게는 경고였습니다. 너도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아비를 버렸으니 내 아들도 너를 버릴 거다. 이 지게가 그 증거다. 만수의 무릎이 뒷마당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작은 지게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달빛 아래 흙바닥 위에 아비를 버린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슬픈 이야기로 남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일어섰습니다. 눈을 닦았습니다. 지게를 등에 졌습니다. 빈 지게, 아까 아버지를 싣고 올라갔던 그 큰 지게, 그리고 산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달빛만 의지해서 산길을 뛰었습니다. 아버지를 데리러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만 있었습니다. 산 중턱 바위 옆에 홀로 앉아있을 아버지. 밤이 되면 산짐승 소리가 들릴 겁니다. 바람이 뼈를 파고들 겁니다. 흰 저고리 하나로 그 추위를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만수가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바위여, 아버지를 내려놓았던 자리, 비어 있었습니다. 치문이 없었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산에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치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산짐승에게 당한 걸까요? 스스로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데려간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만수는 그 산속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만수가 발견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만수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만수는 밤새 산을 헤맸습니다. 목이 쉬도록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같은 자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만수가 아버지를 내려놓았던 바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기력이 다했습니다. 그때 눈에 무엇인가 보였습니다. 바위 옆 땅에 뭔가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그은 것 같은 자국.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침 햇살에 드러났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치문이 땅에 쓴 것이었습니다. 물. 한 글자. 물. 만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 무슨 뜻입니까? 바위 옆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폈습니다. 치문이 사라진 방향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글자가 쓰인 위치에서 화살표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산 위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그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올라가니 또 바닥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역시 나뭇가지로 그은 것. 화살표. 더 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치문이 남긴 길 안내였습니다. 만수가 화살표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의 자국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73 노인이 밤중에 혼자 산을 올라간 겁니다. 지팡이도 없이 허리가 굽어서 10걸음 걸으면 쉬어야 하는 몸으로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간 겁니다. 바닥의 자국 사이에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무릎 자국이 있었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산 정상 가까이 바위 틈 사이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물소리. 졸졸졸. 만수가 바위 틈을 헤쳤습니다.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틈 옆에 치문이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등을 바위에 기대고 눈을 감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는 흙투성이었고 손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바위를 잡고 기어 올라오면서 손이 찢어진 겁니다. 만수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치문이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왔냐? 만수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왜 여기로 오신 겁니까? 치문이 물줄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물 내가 젊었을 때 발견한 거야. 목수 일하러 이 산에 올라왔다가 찾았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쓸 일이 없었으니까. 만수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어쩌라고요? 치문이 말했습니다. 만수야, 마을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거잖아. 가뭄에 논이 마르고 밭이 타는 거잖아. 이 물을 마을로 끌어내리면 어떻겠냐?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노인이 왜 밤에 혼자 산을 기어 올라갔는지.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으러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물을 찾으러 올라간 겁니다. 마을을 살릴 물을. 치문은 산에 버려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평생 나무를 다루고 산을 다닌 사람이 자기 목숨이 끝나기 전에 마을에 줄 수 있는 마지막 것, 물.
만수의 무릎이 또 꺾였습니다. 이번에는 바위 위에 차가운 물이 손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왜 항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치문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피가 맺힌 손으로 나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이장에게 말해라. 이 물을 마을로 끌면 논에 물을 댈 수 있다고. 그러면 내년 농사는 된다고.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가면 마을에서 우리 가족을 쫓아냅니다. 치문이 웃었습니다. 내가 물을 찾았는데 나를 쫓아내겠냐? 여러분, 이 노인의 배짱을 보십시오. 산에 버려진 몸으로 밤새 기어 올라가 물을 찾아놓고 이제 당당하게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쫓아내면 물도 없다. 이 노인이 마을의 유일한 희망을 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장 송노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송노인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고. 치문이 물을 찾아 내려오면 송노인의 그 비밀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송노인은 치문이 살아서 내려오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갈 때와 달랐습니다. 지게 위에 아버지가 있었지만 버리러 가는 길이 아니라 데리러 온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만수가 아버지를 지고 마을에 들어섰을 때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산에 버린 노인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불문율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수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미쳤나? 아버지를 다시 데려왔어? 이장님이 알면 가만 안 계실 텐데. 이장 송노인이 왔습니다. 송노인의 얼굴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분노 안에 감추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송노인의 눈이 치문을 보는 순간 찰나이긴 했지만 흔들렸습니다. 만수,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냐? 만수가 아버지를 지게에서 내리며 답했습니다. 이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마을 규칙을 어긴 놈이 할 말이 있다고? 만수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산 정상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을 마을로 끌어오면 논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물.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린 마을의 물이라는 단어는 금이라는 단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송노인이 말했습니다. 허튼 소리. 이 산에 물이 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있느냐? 거짓말로 아비를 살리려는 수작이지. 여러분, 송노인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물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마을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송노인의 비밀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송노인에게는 비축곡식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곡식이 바닥났다고 알고 있었지만 송노인은 자기 창고에 곡식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마을의 공동 곡식 중 일부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면 곡식을 가진 사람이 마을에 권력을 줍니다. 송노인이 산에 모시자고 한 것은 마을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먹을 입을 줄여서 자기 곡식을 더 오래 쥐고 있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을 산에 버리면 먹을 입이 줄고 남은 사람들은 송노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노인은 그 의지를 권력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치문이 물을 찾았다? 물이 마을로 내려오면 농사가 됩니다. 농사가 되면 곡식이 나옵니다. 곡식이 나오면 송노인의 비축 곡식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송노인의 권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송노인은
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하지만 치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치문이 지게에서 일어섰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려 했지만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들어 송노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송 이장, 나는 이 산에서 50년을 살았다. 이 산의 나무를, 바위를, 흙을 내 손으로 만졌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안다. 송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치문이 말을 이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같이 올라가자. 내 다리로는 못 올라가니 누가 업어다 줘야겠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웃음. 하지만 그 웃음 안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다시 업고 올라가겠습니다. 마을에서 두세 사람만 같이 가면 됩니다. 물이 없으면 그때 우리를 쫓아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요. 확인이라도 해보자는 거니까요. 송노인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기서 거부하면 의심을 삽니다. 물이 있는 걸 왜 확인도 안 하려 하느냐고. 송노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올라가자. 다음 날 아침 만수가 다시 아버지를 지게에 졌습니다. 세 번째 산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러 가는 길, 두 번째는 데리러 가는 길, 세 번째는 증명하러 가는 길. 만수의 등 뒤에서 치문이 말했습니다. 만수야. 네. 지게가 무겁냐? 만수가 웃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처음 웃은 겁니다. 아닙니다. 안 무겁습니다. 마을 사람 5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송노인도. 산 정상 가까이 바위 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졸.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 물이다. 진짜 물이 나온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산의 5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의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울음 섞인 함성이었습니다. 송노인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치문이 송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맞았지. 마을로 돌아온 뒤 일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치문이 설계를 했습니다. 산에서 마을까지 물을 끌어오는 물길. 치문은 평생 목수였습니다. 나무 홈통을 만들어 이어붙이면 산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중간에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경사가 급하면 물이 튀지 않게 마기를 대고 치문의 손이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선은 정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깎고 이어붙였습니다. 치문이 마루에 앉아 지시했습니다. 거기는 홈이 더 깊어야 한다. 그 이음새는 끈으로 한 번 더 감아라.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 만에 산에서 마을론까지 물이 내려왔습니다. 물이 논에 들어차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논둑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갈라진 흙이 물을 머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물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송노인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물길 공사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송노인의 창고 뒤를 지나갔습니다. 나무를 운반하다가 창고 문이 열렸고 안에 곡식 가마니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3년 동안 곡식이 없다고, 노인을 버려야 한다고, 식구를 줄여야 산다고. 그런데 이장의 창고에는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곡식이 있었으면 아이가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나는 됐다.
애들 줘라 하고 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노인들이 산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어떠했겠습니까? 송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송노인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치문이 나섰습니다. 쫓아내지 마라. 마을 사람들이 치문을 보았습니다. 치문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무서웠던 거다. 굶는 게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곡식을 숨긴 거다. 나쁜 놈이지. 하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다르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곡식은 꺼내서 나누고 이 사람은 이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된다. 쫓아내면 우리가 그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사람을 버리는 건 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산에 버려졌다가 돌아온 노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를 버리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송노인이 고개를 들어 치문을 보았습니다. 치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73 노인의 많은 것을 본 눈이 있었습니다. 송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해 봄 앙골 마을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치문이 설계한 물길로 논에 물이 들어왔고 3년 만에 모를 심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초록빛 벼가 자랐고 가을에 수확을 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굶지 않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갔던 노인들 중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자리는 마을 입구에 세운 작은 돌탑으로 남았습니다. 그해 겨울 치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4. 산에서 물을 찾고 돌아온 지 1년. 치문은 마지막까지 마루에 앉아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도리에게 줄 장난감. 이번에는 호랑이 모양. 호랑이 눈을 깎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마루에 떨어졌고 그 소리에 금이가 달려왔을 때 치문은 이미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산 중턱 바위 옆. 물이 흐르는 자리. 치문이 물을 찾았던 그 자리에 만수는 무덤 앞에 지게를 세워두었습니다. 아버지를 지고 올라갔던 그 큰 지게, 그리고 치문이 만들었던 작은 지게, 도리 크기의 지게, 그것은 만수가 집에 가져와서 마루 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지게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을 떠올리기 위해 지게는 가져가거라. 내 아들도 쓸 테니.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리가 자랐습니다. 30이 되었습니다. 장가를 갔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만수는 60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했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아버지 치문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만수가 마루에 앉아 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치문이 그랬던 것처럼 도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응. 도리가 마루 구석에 세워진 작은 지게를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지게. 왜 거기 있는지 이제야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게는 뭐예요? 만수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다. 도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한테요? 왜요? 만수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그러나 눈 많은 맑은 웃음. 아버지를 닮은 웃음. 나중에 알게 된다. 저녁 해가 마루를 비추었습니다. 작은 지게 위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게가 쓰일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기가 살아있는 한 그런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게는 남겨두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지게 하나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